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이 해석이다. 정확히 해석하는 법.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패턴이 들어가면서 거리가 멀어지는지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 같은 경우를 컴마로 찍어가지고 구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제 리딩에서 있는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컴마로 안 찍어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요. 제가 컴마가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찍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빼버린 상태에서 풀로 그냥 하는 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죠. 먼저 1번 질문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Under the Roman soldiers, when the Roman soldiers under the order of General Titus invaded the city, which had been kept safe for 300 years, not every resident in the city surrendered to the horrible invasion. 자,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쭉쭉 가보죠. When, 뭐뭐 했을 때, 자, Roman soldier, 로마의 군인들이, Roman soldier,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면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말이 꼬이지. 그러면, when the Roman soldiers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왔다는 건, 예를 들어 이게 컴마가 있는 셈이에요.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어디서 끝나나 볼까요? Under the order of General Titus. 해놓고 invaded 동사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는 under the order of General Titus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낀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어의 문맥상 이게 이제 군인 나오고 제너럴 하는 거니까 장군이겠죠. 타이터스란 장군이 있는데 오더는 장군이니까 명령이겠죠. 질서는 아니겠죠. 여기서. 자, 제너럴 타이러스 장군, 타이러스 장군의 명령 하에 아래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게 동사입니다. invaded 침략했을 때 the city invade는 타동사라서 전치사 안 씁니다. 했을 때 근데 꾸며주는 말이니까 city를 또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또 묶는 거예요. city인데 어떤 city냐? 자, 침략한 거는 인베이드 과거죠. 여기 보니까 had pp가 나와서 더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had been kept, 직역, 유지되어 왔었다. 그 전에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300년 동안 여기까지입니다. 요건 city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keep이라는 게 사용법이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오형식 구조거든요. 가운데 녀석을 세이프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만약에 주어가 되면 가운데는 is kept, be kept 곧바로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be kept 곧바로 형용사 요 구조도 간단하게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시제가 차이가 나니까 had been을 쓴 것뿐이고요. 자, 이렇게 침략했을 때 not every resident in the city가 자, 영어에 이거 배우셨죠? 요게 그 유명한 문법 중에 여러분 부분 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은 not이라는 말과 every 즉 100%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not과 100%에 해당되는 말이 섞이면 영어는 자동으로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지던트가 다 그거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지던트는 거주민이거든요. 그 도시의 모든 거주민들이 surrender는 어디에 항복하다 to를 씁니다. 예, the horrible invasion 그 무시무시한 침략에 다 모두가 surrender 한 건 아니다.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부분부정으로 번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체 부정 누구도 안 왔다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nobody 하듯이 no resident 어떤 거주민들도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복수니까 일단 S 붙여야겠죠. 에브리니까 단수 쓴 거예요, 여기다가. 예, 어떤 거주민들도 surrendered 하면은 누구도 상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예, 요 표현을 잘 보시고 첫 번째 이 부분이 전치사구로 들어간 부분이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실까요? Experts think that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That the world economy with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decline because of the lack of natural and human resources. That's why we expect the advent of a new industry that does not rely on tangible resources.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짧은 경우는 쉬워서 예, 이런 거는 그냥 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without cooperation, 협조 없이 중간에 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실까요?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를 대이해라고 생각했는데 the world economy, 세계 경제가 협조가 없다면 예, will continue to decline. 예, 컨티뉴로 투부정사 붙거든요. 끊임없이 decline, 점점 가라앉다, 쇠퇴하게 될 것이다. 예, 협조가 없다면 because of는 뭐뭐 때문이죠. 예, the lack of natural human resource, natural resource, human resource. 천연자원, 인적자원입니다. lack은 영어의 부족이죠. because of the lack of something. 예,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다음에 that's why는 내가 번역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why 다음 항상 결과예요. 그래서 that's why 주어 동사는 바로 그 결국이란 말을 꼭 넣어버릇 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 해석하는 법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빨라요. 이해하기도 빠르고. that's why 주어 동사. 결국 주어 동사한 이유다. 결국 주어 동사한 이유다. 결국 주어 동사한 이유다. That's why 블라블라. 자, that's why. 다시 뭐라고 돼 있죠? That's why we expect.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죠. 뭘 기대하냐? The advent of a new industry. 새로운 산업의 advent가 등장, 출현, 새 시대의 도래 이런 뜻입니다. 등장, 출현, 도래. of a new industry.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기대하는 이유다 이거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협조 없으면 경제가 발전 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맥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논리 독해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자원의 부족한 문제 때문에 경제가 발전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기대, 새로운 등장, 이 새로운 인더스트리는 바로 자원 문제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운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논리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That does not, 얘는 rely on,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산업체예요. 어디에? Tangible resources.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tangible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가 있는 바로 천연자원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는 예, 새로운 산업체의 등장을 우리는 기대하는 이유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이번엔 the new rule under the regulation of a current legal system could have adverse effect on the people in low income class because they are known to live below the poverty line. 자, the new rule, 새로운 규제, 새로운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해놓고 under 또 전치사가 들어. 그러면 under the regulation 아직 안 끝났고 of a current legal system 한 호흡이 끝난 것 같은데 could가 동사가 나오니까 요게 전치사구로 이게 딱 중간에 삽입이 된 거죠. 물론 컴마 찍으면 땡큐인데 이렇게 안 찍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은 그리고 이렇게 동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단수면 단수 동사 이거 약간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under the regulation, regulation이 영어에 뭐죠? 규제죠, 규제. 커런트는 현재 법률 시스템에 규제가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아래 하자, 하에서 새로운 규칙은 could have adverse effect. adverse가 부정적인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작용할 때 흔히 우리가 외울 때 사이드 이펙트라고 많이 배우죠.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어민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보다 이 adverse effect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네요. 예,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이 좀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side effect, 그다음에 adverse effect, 부작용. 예, could have, could는 추측이죠. could have adverse effect,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누구에게? people, effect는 영어에 on이 붙죠. on the people, 사람들. 근데 어디 있는 사람들? in low income class. 저소득층이죠, 이게. 고소득층은 high income class고 중산층은 그냥 middle clas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큰 부작용을 오히려 낳을 수가 있다. Because 왜냐? They are known to. 자, be known to. 그냥 탁 나오셔야 돼요.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live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사회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live below the poverty line에서 이게 한국말로 빈곤, poverty가 빈곤이고 line이 줄이죠. 사회학 용어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기 때문에 서양에 있는 말 그대로 번역한 케이스가 거의 답니다. 포버티 라인이 빈곤선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받는 지원선 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80 얼마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이게 최저생계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live below the poverty line. 정말 최저생계로 사는 빈곤선. 근데 빈곤선보다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서 또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현재 법률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 법률 시스템이 뭘까요? 예, below poverty line, below에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법률 시스템인가 보죠. 자, 3번 했고요. 그럼 4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좀 긴데요. 한번 봅시다. In every production of a work of art, we cannot find the fruit of a miracle. They reflect preparation and perspiration. Even a small piece on the wall of a museum was to be fed by an artist. Actually, 99% of the people, under the illusion of 1% of the brilliance of the work, fail to grasp how long and great the trace of time to masterpiece is. 자, 문장 호흡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스톱 버튼 누르시고 해보십시오.
네, 하신 거로 알고 한번 제가 쭉쭉 가 보겠습니다. In every production of a work of art, 예술 분야, work of art가 예술 작품을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 만드는 과정에 프로덕션이 제품, 아니 뭐 이렇게 뭔가를 이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작품에서 we cannot find,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쭉쭉 가세요. 뭘 발견할 수 없냐? The fruit of a miracle, 기적의 열매를 발견할 수는 없다. 즉, 첫 번째 문장은 도입부예요. 모든 독해에서 수능 독해는 첫 번째 문장의 도입부 뭘 얘기하고 있죠? 모든 예술 작품에서 예, 예술 작품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럼 기적이 아니면 기적의 반대말이 물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가는 기적의 반대말을 뭐로 했는지를 독해로 읽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they reflect 반영한다. reflect가 반사지만 반영이거든요. 반사하면서 뭘 반영했다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나요? 오케이. preparation 준비 and perspiration. perspiration 노력과 땀이란 뜻이죠. 이런 거 영어에서요. 발음 비슷한 거 일부러 라인 맞추거든요.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preparation, 준비와 perspiration, 땀 이런 거를 그대로 반영한다.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기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기적의 반대말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땀 혹은 노력한다 이 뜻을 말하는 거죠. 반영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모든 독해에서 and와 but과 so라는 문장 전환 단어가 없으면 모든 문장은 동일하다라고 제가 논리 독해에서 늘 강조했죠. 제 논리 독해도 한번 보십시오. 대치동 논리 독해 특강 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예,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강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2분 여기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적 같은 걸 함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준비와 노력과 준비가 있는 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2분 심지어 a small piece on the wall of a museum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서 동사니까 박물관의 벽에 작은 피스 그러니까 박물관 벽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 뭐 이렇게 칩시다. 장벽에 작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작은 그런 조각조차도 was to be fed by an artist was to가 영어에 뭘까요? be to 형법은 영어에 뭐라고 그러죠? be to는 미래 할 것이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의 뉘앙스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미래와 의무. 시제가 과거니까 예술 작품은 만들어진 건 과거일 테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벽에 걸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될 수밖에 없냐? be fed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by an artist 예술가에 의해서. 자, be fed가 나왔다는 건 feed의 수동태죠. feed가 뭐죠? feed my family, 즉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feed가 타동사입니다. 오른쪽에 목적어를 먹여 살린다예요. 그러면 be fed는 뭐죠? 예, 가족이 주어가 가족은 누구에게 먹이를 공급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먹이를 공급하다는 뜻이고. 그 be fed가 누군가에 의해서 먹이를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박물관의 벽에 있는 작은 그림조차도 was to 그 당시에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술가들에 의해서 be fed 먹이를 공급받다. 즉 예술가가 계속 거기다 여기서 먹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예, 준비와 노력을 말하는 거죠. 계속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예술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갑자기 생긴 거 뚝 떨어진 건 없다. Actually 실제로 99% of the people 자 99%의 사람은 거의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under the illusion of one personal brilliance of the work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끊는 거죠. 이게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 90% 99%의 사람들이 동사가 fail이에요. 오늘 실패한다. fail은 투부정사가 붙습니다. 기본이. 근데 99%의 사람이 illusion이 환상이죠. 무슨 환상 안에서? illusion of one person은 1%의 brilliance, 밝음이죠. of the work. 작품이 되게 여기서 밝으면 작품의 어떤 멋있는 거 얘기합시다. one person of the brilliance. 작품이 갖고 있는 진짜 멋있는 거는 결국은 이 작품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에선 작가의 노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1%가 우와 대단한데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것이 결국 환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상 아래에서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fail to grasp, grasp 움켜잡다죠. 움켜잡다 혹은 이건 이해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움켜잡고 이해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상징적으로 99%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 때문에? 1%의 그 멋진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뭘 움켜잡지 못한다? 그 다음에 how라는 말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의주동. 의주동. 간접 의문이죠. 얼마나 주어가 동사인지를 간접 의문은 커다란 명사 덩어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grasp 다음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는 게 맞죠. 이 파란색으로 줄친 전체가 명사 덩어리니까 grasp의 목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뭐가?
The trace of time to a masterpiece. 여기까지. masterpiece는 걸작이죠. 걸작으로 가는 시간의 어떤 흔적들이 얼마나 길었고 걸작으로 가는 시간의 흔적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is 얼마나 그랬는지 원래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 때 어떻게 써야 돼요? How is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is가 다시 원상복귀 된 거. 그걸 간접 의문이라고 하죠. 예, 가는 정확히 해보세요. 예술 작품으로 걸작으로 가는 시간의 흔적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으며 얼마나 위대했는지. 오래라는 것은 perspiration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가는 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모든 독해는.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바꿔볼까 한번? 맨 마지막에 how long, how great의 개념을요.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위대했는지가 이걸 얘기하는 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99%가 모른다. 결국은 기적만 생각하고 그냥 우와 대단한데 뭐 이것만 생각하지. 작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장 남았습니다. The final sentence by the judge on the stone tablet in the hall of the court clearly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justice in the days of loss of humanity. 이번엔 the final sentence 마지막 센텐스가 원래가 문장인데 저치가 판사잖아요. 판사가 나오면 센텐스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판사가 주어면 무조건 센텐스가 동사일 경우에 센텐스 뭐 과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센텐스 뭐 사람 투 한 다음에 형량을 써요.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게 센텐스 사람 투, 센텐스 사람 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선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의 선고가 되겠죠. 판사의 선고는 그런데 중간에 또 전치사 삽입 on the stone tablet in the hall of the court 여기까지. 리마인드가 동사니까. 스톤 태블릿이 돌판이죠. 근데 그 돌판이 어디 있냐? In the hall of the court. 법원에 가운데 큰 홀이 있나 봐요. 그 홀에는 예를 들어서 멋지게 돌판을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홀에다가 놨나 봐요. 근데 그 돌판엔 뭐가 있다? 어떤 판사의 선언, 판결문이 써 있어요.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멋있는 판결문이 써 있나 봐요. 그것이 리마인드가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잖아요. 대충 하지 마세요. Remind A of B.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한다. 이거 A, B 위치 당연히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Remind 다음에 나오는 건 에게로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만 에게가 아니라 다른 거 나와도 알아서 에게로 번역하는 거예요. Remind 뭐 the company 그러면 회사에게가 아닌 회사에게 of 이하를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센텐스가 단수죠. 단수니까 여기 단수 동사 s가 붙었죠. 예, 여기까지. 우리에게 of 이하를 생각나게 한다. of가 뭐죠? The importance of justice. 정의의 중요성. In the days of loss of humanity. 인간성 loss, 상실의 시대에서 정의의 중요성. 그래서 정말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정의가 무엇인지 끝판왕을 보여줬던 판사의 멋진 판결문을 아예 스톤 태블릿에 새겨서 법원의 홀에다가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놨나 봅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고 써본 글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His speech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led the public under the oppression of a dictator to the path of hope. 영어에 요 표현이 있죠. 그 무슨 관점에서라는 거 할 때는 이건 그냥 구문으로 외우는 거예요. From a 무슨 point of view. From a 무슨 point of view. 여기 왜 움직이지? 예. From a 무슨 point of view 하는 것이 무슨 관점에서요. 예를 들어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역사적 아니 과학적 관점에서 from a educational point of view. 교육적 관점에서. 예, point of view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죠? 관점이 perspective라는 말 들어봤죠? 다 셀 수 있고 A를 쓰기 때문에 여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 관점에서의 그의 스피치는 led 이끌어갔다. led니까 두 개 좀 이따 뭐가 나오냐 여러분? to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led the public 대중들을 이끌어갔다. 어디로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언더가 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대중들을 이끌어갔는데 어디로 이끌어갔냐? Under the oppression of a dictator. 한 독재자의 oppression이 억압이죠. 억압의 아래에 놓여있던 그런 대중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꾸며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의 구문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대중들이긴 대중들인데 예, who, the public은 보통 복수 취급합니다. 근데 who 전체가 과거니까 were under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생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 아래에 놓여 있는 대중들을 to the path of hope, 희망의 길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랑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를 할 뿐이지 결국은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 된 그런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쉬운 것도 있지만 오늘 좀 긴 문장 같은 호흡 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전치사 들어가는 게 without corporation으로 짧은 건 상관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들어가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문장 여러 번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야 복잡한 패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능력이 생깁니다.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